포드 기원 632년 런던. 과학이 고도로 발전한 시대, 세계국은 맞춤형 인간들을 대량 생산한다. 보카노프스키로 불리는 인공 부화 과정으로 난자는 분열하여 96개까지 싹이 생기고 모든 싹은 태아가 되었다. 난자 하나에서 96명의 인간이 생겨나게 된 것이다. 이 과정은 인구를 안정시키고 사회를 안정시키기 위한 주요 수단이었다. 태아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까지 5개 계급으로 나뉘어졌고 그들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미리 결정됐다. 계급이 낮은 태아일수록 더 적은 산소를 공급받았다. 그리하여 그들은 두뇌가 발달하지 못했고 난쟁이로 자랐다. 또한 아기 때부터 책과 꽃에 거부 반응을 보이도록 시끄러운 소음과 전기 충격으로 조건 반사를 유도했다. 하층 계급은 글과 자연을 음미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알파는 똑똑해서 우리보다 훨씬 열심히 일합니다. 열심히 일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나는 베타가 되었다는 것이 굉장히 기쁩니다. 아이들은 잠든 사이 이 소리를 50번 거듭해서 들었다. 세뇌를 통해 학습된 아이들은 자신의 계급에 불만을 갖지 않았다. 세계국에서 모든 사람은 만인의 공동 소유물이기에 아무렇지 않게 문란한 성관계를 즐겼다. 우울할 때 소마라는 알약 한 알이면 즉각적인 쾌감을 느낄 수 있었다. 그야말로 완벽한 유토피아, 멋진 신세계였다. 베타 계급의 레니나는 인기인으로 거의 모두와 한 번씩은 밤을 보낸 적이 있었다. 그녀는 버나드라는 남자에게 관심을 갖던 차였는데 그는 알파 계급이지만 인공 부화 과정에서 실수로 인해 키가 굉장히 작았으며 문명 세계에 불만이 많았다. 어느 날 버나드는 레니나에게 야만인 보호구역에 가자고 청한다. 심리학자인 그는 야만인 보호구역에 출입 허가증을 받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다. 문명 세계와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은 야만인 보호구역에 늘 한번 가보고 싶었던 레니나에게는 둘도 없는 기회였다. 버나드는 야만인 보호구역 출입 허가서에 서명을 받기 위해 국장실로 갔다. 뉴멕시코의 보호구역으로 간다는 얘긴가? 국장은 기억을 더듬는 듯 눈을 감았다. 아마 20년은 되었을 거야. 내가 데리고 다니던 여자와 함께 야만인들을 구경하러 갔어. 아마 그 여잔 노랑머리였을 거야. 야만인들을 구경하고 말을 타고 돌아다니기도 하고 휴가 마지막 날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그녀가 실종되었어. 수색이 벌어졌지만 그녀를 찾아내진 못했어. 내가 왜 이런 시시한 얘기로 자네를 지루하게 만들었는지 모르겠군. 이내 정신을 차린 국장은 곧 버나드에게 허가서를 내주었다. 버나드와 레니나는 야만인 보호구역으로 떠났다. 문명 세계와 야만 세계의 경계를 넘어 야만인 마을에 도착한 레니나는 심한 역겨움을 느꼈다. 특히 뼈만 앙상하게 말라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주름진 노인의 모습은 공포와 놀라움 그 자체였다. 후회로 가득한 레니나에게 낯선 남자가 조금 어색한 영어로 말을 걸었다. 안녕하신가요? 당신은 문명인이로군요. 그의 이름은 존이었다. 존의 어머니는 그가 태어나기 오래전에 한 남자와 타처해서 왔으며 산에서 떨어진 그녀를 사냥꾼들이 마을로 데려왔다고 했다. 존은 마을 외곽에 위치한 작고 초라한 집으로 레니나와 버나드를 안내했다. 린다! 존이 소리쳐 그의 엄마를 불렀고 문이 열렸다. 금발의 원주민 여자가 문턱을 넘어 들어와 멈춰섰다. 린다는 두 팔을 벌리며 레니나에게 달려들었다. 너무나 끔찍한 냄새를 풍겼기에 레니나는 있는 힘을 다해서 얼른 몸을 빼냈다. 그때 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깨달은 버나드는 머릿속으로 치밀한 계획을 세우며 물었다. 혹시 우리하고 같이 런던으로 갈 생각이 있나요? 가고 싶지 않아요? 존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그거 진심이에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가 사라진 미래 문명 사회의 비극을 다룬 올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를 소개합니다. 출생부터 죽음까지 모든 것을 통제하는 완벽한 유토피아에 초대된 존과 린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올더스 헉슬리가 현대사회에 보내는 섬뜩한 경종, 멋진 신세계.